내란 이후 조이대 사법부는요 뭔가 맥락을 갖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꾸준히. 네. 조이대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내란 당시에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에 동조하려 했던 것 같아. 네. 이따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계엄이 제어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플랜 B를 또 생각했던 것 같다. 이게 제 느낌입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정황들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부터 지금까지 사법부의 이상한 행태를 아주 간결하게 저희가 또 따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간결한 것을 간결하게 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란 당일 조희대는 대법원 간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아, 요거 굉장히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다음 날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내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을 또 석방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선거에 개입한 걸로 봅니다. 이때 매불쇼 방송이 중단이 됐죠. 저 그 얘기는 좀 삼가 주시고. 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자가 이제 이재명 유죄 맞습니다. 취지 파기환송 그 주심 판사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자를 마치 보란 듯이 그렇죠. 법원 행정처장이 임명을 해. 네. 보란 듯이. 예. 서영교 보란 듯이. 그러니까요. 잘 걸렸어 그냥. 나 보란 듯이. 그리고요. 자, 그리고 특검 영장 청구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란 전담 특별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 내란 영장 전담 판사에 이른바 중앙지법에서 계속 그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시켰던 판사 이정재 남세진을 또 임명을 합니다. 와 이건 보란 듯이 한 거지. 예. 자, 그리고 백대현 어. 판사 윤석열에 대해서 손방망이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 우인성 판사 김건희 무죄 선고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인택 이현복 그리고 이현경 판사 이분들은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 또 무죄 선고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김상민, 김예성. 연결고리 다 끊어버렸죠.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특검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공소 기각이 반복적으로 나온 게 있는가? 이럴 정도로 반복적으로 공소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 당일로 다시 한번 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12월 3일. 네, 12월 3일. 계엄 선포합니다. 윤석열이가. 그때 조이대는 자신의 그 공관에서 대법원 직원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다. 맞죠? 네. 보고를 받습니다. 간부들은 대법원에 출근을 해 있었고 그러다가 조이대하고 천대협의는 이제 다음 날 0시 40분, 0시 50분에 대법원으로 기어 나옵니다. 네. 그때 채널A의 보도 우리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네. 채널A 보도. 자, 속보해가지고요. 이게 12월 4일 0시 33분에 출고된 기사인데 제목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선일보 보도 봐야죠. 네. 자, 몇 분 뒤에 0시 46분입니다. 역시 조선일보가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자, 요런 그 보도를 내놓았는데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이런 것들을 검토했다는 자, 거죠. 이것만 보면 이 보도만 보면 이건 내란에 가담한 거잖아. 그렇죠. 이건 빼박이잖아. 예. 그런데 이거를 갖고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고 대법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대법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가 조금 오해해서 오바해서 쓴 거다라고 덮은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금 이게 0시 40분 때지. 네. 맞지? 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만약에 이게 그러면 거의 오보라는 거잖아. 그럼 대법에서 이게 야, 이거 너무 심하게 나갔다. 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새벽 2시 반 KBS 생방에서 비슷한 결의 보도를 해요. 맞습니다. 자, 그거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예. 12월 4일 새벽 2시 반 그때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차장과 처장과 배영원 차장, 실장급 간부들이 지금 현재 모여서 논의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검토, 규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찍 자정 넘어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계엄 상황에서는 죄목들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여러 법적 제도 자체도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 계엄령 효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향후 어떤 법원들도 재판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법 14조를 찾아보면은 8조 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9조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KBS 기자 봐라 저거. 야, KBS 기자 봐라 저거.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와. 아까 내용 중에 일찍 자정 넘어 출근해. 이게 왜 일찍이요? 늦게 나온 거지. 엄청 늦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돼. 10시 반이면 기어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 계엄이 선포되면 제일 먼저 급변하는 게 사법부거든.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 늘어져야 돼요. 이 문제 삼아야 돼 이거. 어떻게 계속 보십니까? 물고 늘어져야죠. 그때 당시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이후에 법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계엄에 따라서 군사법원으로 이양되는 문제라든지 사건 관할이 이양되는 문제 이런 것을 준비를 저는 한 것으로 저는 그렇잖아요. 보이는데 그게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내란 주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박성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사실은 그 위법성 인식 얘기를 할 때 그게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가 될까봐 지금 그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영장 기각했다 이런 말들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있었죠.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계엄이 위법하다, 계엄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네. 근데 평생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것이 위법이라는 걸 몰랐을 리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엄에 따라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대법원장이 먼저 선언하고 위법적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야 옳죠. 네. 그런데 지금 저러고 있었으니까 저거는 어떻게 수사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논의를. 이거는 사실 이게 너무 똑 떨어지지 않아? 이 정도면. 똑 떨어지죠. 네. 이분들은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위법한 계엄이야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법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관할권은 계엄사령부로 넘겨줘야 돼. 이건 또 들어간 거죠. 이건 또 들어간 겁니다. 그냥 우리는 법을 잘 몰라서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이거 안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의를 한 거죠. 네. 그 회의를 했고 그것이 언론에 우리 회의하고 있거든 이라고 윤석열 쪽에다 저는 넌지시 알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넌지시 알렸고 아. 그리고 벌써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윤석열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맞아요. 네. 그때 KBS 통해서 한 번 더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야 불법이 안 돼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거를 KBS 건 새로 찾으셨나요? 네. 아주 좋으네요. 아, 예. 네, 영상으로 아주 좋으네요. 아, 예. 저희가 한참 후에 저걸 찾게 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찾게 된 거냐면 천대엽 처장한테 제가 질의했던 거잖아요. 법무부는 그날 회의를 했더라. 그렇지. 그래서 출국 금지 시키고 음. 그리고 깜빵 비워놓으라고 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날 뭐 했냐 그랬더니 엉격결에 맞아. 저희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관할권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할권 넘겨주는 회의를 했습니다라고 사실상 자백을 해버렸지. 자백을 한 거죠. 툭 튀어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때 이제 우리가 물으니까 그때 기자가 오버해서 쓴 거야 라고 맞아요. 했지만 정정 한번 하지 않았고 또 하나 더 찾은 게 2시 넘어서 KBS가 저런 보도를 한 것까지 나오게 된 거죠. 당시 네. 법무부의 유혁감찰관인가요? 그때 회의를 예. 하니까 자기는 그 자리 박차고 나왔다는 박차고 거 아니에요? 나왔죠. 그러니까 평생 법조인 했으면 그 정도가 상식에 맞는 행위이죠. 네. 그런데 계엄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전단수 지시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위법한 명령의 계엄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단죄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민이는 지금 재판 받고 그렇죠. 조희대는 재판하는 게 나는 내 상식에는 이건 납득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나는 어떻게 보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용서가 안 돼. 아, 이러니까 사법부가 지들 마음대로 지금 아유. 아 진짜 명절 교통 대단하네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은 그날 본인의 임무가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담장을 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3부 요인으로 이제 대법원장을 지목하죠. 네. 대법원장은 계엄 상황이 되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인 것이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할하는 게 계엄의 의미예요. 그렇죠. 국회는 건드리지 못하지만 네. 그러면 사법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대법원장은 당시에 어떤 헌법적 판단을 했어야 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에게 그 당시에도 바로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 후에도 즉각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날 이런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가장 했어야 될 일은 사법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선언해야지. 사법의 영역에는 단 한 발도 군합발을 들일 수 없다. 그렇지. 이걸 얘기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제가 기억하지만 그 다음 날 우리가 생방송 할 때 제가 저거 진짜 나쁜 놈이다. 네. 이렇게 제가 좀 뭐랄까 성토를 하셨어요. 너무 열받아서 욕을 했는데 네. 그 뒤에도 똑같았어요. 그 뒤에도 저는 문제가 똑같았어요? 그게 더 네. 심각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그렇다 쳐요. 맞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 무서웠다고 예. 치는데 해제되고 그 다음에 계속 예. 더 했거든요. 다음에도 가만히 네, 뭉개고 있으면서 아니 당신 왜 입장이 없냐 그러니까 행정처장 통해서 그것도 며칠 뒤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진짜.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때 그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를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전원합의체 네. 하면서 예. 소집해가지고 와 이건 그렇죠. 진짜 최악입니다. 한덕수 그 판결을 봐도 예. 그 재판장이 그 부작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우리나라 진짜 서해 의전서에 한 3위 정도 되나요?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정도 되면 저런 비상사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부작위. 그렇죠. 예, 부작위에 저는 그렇죠. 범죄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이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결국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고 오히려 계엄 사태 이후에 관할권 이전을 논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주요 임무 종사라고 봐야죠. 아, 근데 이게 별로 안 다뤄지는 게 나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지금까지도 조희대가 제대로 입장 밝힌 적이 있나요? 나 못 들은 것 같은데. 조희대는 지금 얼굴로 계속 네모 입장만 밝혀요. OX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조희대는 자기 입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요. 네. 입장 밝힌 적이 없고 여기서도 매번 나왔지만 바로 다음 날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 그랬더니 차후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차후에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라고 출근길에 그 출근길에. 영상 그럼 보고 네. 가야지. 그때 자, 계엄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계엄 해제가 된 다음 날 해가 밝고 출근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그래서 이걸 주요하게 보는 게 뭐냐? 맞습니다. 내란 때는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 내란이 어찌됐던 간에 국회의회에서 이제 멈춰졌단 말이에요. 네. 무산됐어. 그 이후에 나는 플랜 B를 생각했던 것 같다는 거야. 그 출근길을 보면 그 냄새가 나고 그 출근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친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봐 나는 뭔가 이거는 근데 법을 몰라도 이런 태도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렇잖아요. 저기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지켜보고 나서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나? 저거 끝까지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네. 전날 아침에 딱 간 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너무 참담한 신경입니다. 그래, 저희는 이 신경이라도. 헌법질서 파괴의 직면에서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그렇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미흡한 거야. 그것도 왜, 늦었지. 왜 이제 얘기해? 이렇게 그렇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맞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어. 그 지켜보고 나서 어떻게 했는데 아무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맥락이 나는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맥락이 이어지죠. 예. 그날 심야 회의했고 그래서 그 심야 회의한 걸로 관할 이전하려고 했고 해제했으나 아직 윤석열은 건재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동조자입니다. 여기 네. 법조인 이제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 이후 진행되는 이상한 과정 중에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법부의 문제. 유지 중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네. 우선 저기랑은 이재명 파기환송이죠. 파기환송. 이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이 없어. 왜? 조희대가 대법원장 되면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어. 그러고 대법원장 된 거야 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어김없이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켰죠. 그렇습니다. 단 이틀 만에. 네. 이틀 만에 파기환송시키고 바로 직후에 한덕수가 옹립되는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날려버리고 그리고 한덕수를 옹립해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김문수 제거 작업을 하고 한덕수를 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덕수가 그냥 올라갈까요? 틀림없이 이들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덕수로 옹립한 거고 한덕수는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23년을 때려 맞은 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보면 저는 이재명을 제거하는 과정까지 그들의 긴 그림은 준비되어 있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다른 부분 주목하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 저도 이제 네. 이재명 유죄 취주 파기환송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같은 사람은 그런 거죠. 한덕수나 조희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비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선언해 줘야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진짜 온몸으로 이렇게 싸울 때의 어떤 그런 것에 어떤 응원도 되고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안 하고 있는 건 애매한 태도를 취한 건 뭐냐면 성공하면 거기 잘 붙어가지고 진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유죄취 파기환송도 그런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명한 거 있잖아요. 이건 진짜- 그것이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 아니 그 주심 제법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을 먼저 이렇게 기록도 검토하고 판결문도 쓰고 그런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판결 구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일은 주심 대법관이 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현재 국면에서 법원 행정처장 임명했다는 것은 이미 그때 내란 국면에서도 지금까지 법원의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선언한 거하고 저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전쟁 선포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또 의미가 있게 보인다. 그러니까 법원의 의중.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일련의 지금 현재 공소기각 재판이라든지 구속영장 기각되는 것이다라든지 그런 게 다 똑같은 어떤 흐름 하에서 네.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면은 지금 이제 특검 기소에 대해서 반복적 공소 기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세 건이나 있었는데 네. 세 건 다시 이렇게 이제 세 건이나 있었는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2월 19일 윤석열 재판 공소 기각을 위한 빌드업 아니겠느냐라는 의심들도 좀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건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심들, 그런 분석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결과를 계속 내놓으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한 거죠. 네. 근데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규현의 윤석열 선고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솔직히 그렇게 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아직은 판단하고 있고 네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규현 판사가
향후에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본인도 판단하는 게 있을 거고 저 그 공소기각한 건에서 그 문제를 삼았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그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몇 번의 판결로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가 됐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백대현이가 정리했어요. 그렇죠. 네. 유일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공소기각 여부를 걱정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는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조희대가 왜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나 위헌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까? 그 뒤의 행동이 조희대의 의지를 추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재명 저 후보에 대한 재판을 그렇게 서둘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싸워보겠다는 의지로 그 자신의 신복이자 주심이었던 박영재를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파편적인 사건의 조합이 아니라 저는 네. 이거야말로 이거는 조희대의 확실한 의지에 의해서 관철된 명확한 증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급심 판결들은 조희대가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좀 이게 뭐랄까 그 근거가 없어요. 아직 우리가 발견한 아, 게.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확실해요. 지금 보면 조희대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 답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좀 해라 해!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법원의 기조를 보면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박영재 행정처장 임명도 그렇고. 그런데 먼저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김여성이라든가 공소기각된 것은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 관련해서 지금 된 것인데 네. 윤석열은 그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일단 보여져요. 네. 그다음에 백대현 부장이나 그다음에 한덕수 판결에서 내란이라는 점은 사실은 다 끝났죠. 판결이 됐기 네. 때문에 그것과 완전히 결을 달리해서 판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네. 긴장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 지금 재판 소원 문제라든지 이런 법원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왜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네. 저희들로서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네, 타임라인을 좀 보고 있는 면도 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대법관 증언을 좀 증언하는 문제라든가 법외국제. 예, 법외국제도 곧 통과될 것이고 아마 네. 2월달 정도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면을 시작해서 또 법원이 더더욱 그래도 반성하지 않고 하면 더더욱 더한 어떤 개혁안도 마련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네. 말씀하신 어떤 법외국제라든지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재판소원 이 부분은 조만간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도 개혁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네. 인적 청산 다시 말해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는 있지 않죠. 네, 그 아직 재판부의 어떤 판결을 가지고 탄핵까지 하기는 조금 뭐 논의는 지금 저희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네, 드릴까요?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예성을 공소 기각시키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만들었고 15호까지 쭉 범죄가 나열되어 있고요. 16호에 이 수사하는 15호까지를 수사하는 과정 중에 인지된 관련된 사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김건희에게 투자했던 김건희를 보고 대기업들이 김혜성에게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했고 이 과정 중에 인지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관련 범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인지된 사건, 그러니까 16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거는 보이는 과정이 이들은 작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게 무죄가 날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그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경우 있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여론조사 받아서 정치자금법 무죄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이들이 법을 잘못 적용시키고 그렇습니다. 왜곡시키고 그리고 또 김매성에 대해서도 공소기각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왜곡시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김상민
네. 검사회관에서도 매간 매직 맞아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전화하거든요. 네. 김상민 도와줘. 내가 장관 자리 또는 공기업 사장 줄게.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왕 있었어. 그림으로 매간 매직이 아니라 네. 그건 그것도 그것대로 가야 되지만 전화해요. 내가 공기업 사장이나 그다음에 그 장관 자리 줄 테니까 그 자리에 김상민 넣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있어, 맞아. 그래서 그게 매간 매직이에요. 아, 오랜만에 생각나네.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매간 매직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얘네가 매간 매직이 아니라는 건 이왕 그림을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털어버린다고요. 아. 잘못된 적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판결로 하고 있다. 네. 이들은 법 왜곡죄에 의해서 꼭 심판받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이 내용을 저희가 잘 건드려 줘야 네. 계속 건드려 줘야 이것이 다음 항소심에서 제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걱정 태산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위원은 제가 받은 제보와 사진도 있어요. 뭐 이 상황에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막 다른 데도 막 돌아다니는 사진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나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은 사형 선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저희들 말씀처럼 조이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네. 법 위반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특검이 또 애매하게 기각을 시켜서 다시 종합특검에서든 네. 수사 제대로 하게끔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2월 19일 윤석열 재판은 이제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3시에. 네, 저희 매불쇼도 함께 하도록 할 테고요. 윤석열 변호인 측이 그날 뭐 당연히 나간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아.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좀 다행입니다. 네. 네. 아주 뭐 선물 주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나 이것들은 정말 기가 막혀서. 당연히 나가야지. 그거를 우리 나가줄게. 네. 이런 식이야.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걱정했기 때문에 반갑더라고요, 저는. 예.